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지 김진루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내용? 예, 뭐 38로스라고 이제 주로 그 위성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장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관찰해가지고 보도를 내는 38로스에서 얘기를 했죠. 그 북한의 그 풍계리 핵실험장의 그 어떤 북쪽 갱도 쪽인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새로 다른 어떤 장비를 들여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지난번에 이미 북한이 그 몇 개의 갱도를 핵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이미 마쳐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핵실험을 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만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지난 오바마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또 새로 내렸고요. 이러한 대북 제재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5차 핵실험이 진행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과거 같으면은 저도 3년 주기로 이렇게 핵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 2019년, 18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조그마한 핵탄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열 시험한 것, 탄도 재진입체 시험한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지금 스커드를 발사했고 노동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무수단이라든지 KN-08로 까지 발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한 말이 허언이 아니죠. 그러면은 핵탄두를 폭발 시험해라. 이것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다 보태서 생각해 보면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 폭발 실험과 탑재 미사일 실험을 해라 하고 난 뒤에 또 뭐 중거리 미사일도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또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설명도 또 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 과거에는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그동안에 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많이 쐈습니다. 쐈는데 한 번도 단중거리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안보리에서 논의가 되고 의장 성명을 내게 됐거든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김정은이 어떤 미사일이든 핵탄두를 장착하겠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과거하고 이제 달리 이번에 노동 미사일은 앞으로 핵탄두 미사일이 될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핵 개발 일환이니까 제재 대상에 들어가야 되고 안보리에 관심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번에 안보리에서 2270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어떤 회원국들이 의무조항이니까 그 제재를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으니까 아마 이 단중거리에 대해서도 안보리 의장 성명을 내면서 언론 성명, 의장 성명이니까 의장 성명보다 한 단계 낮은 언론 성명, 언론 성명, 언론 성명을 내면서 안보리 회원국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킨 거죠. 이제 90일 내로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경과를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안보리 그 논의 과정에서 그 제재 이행을 회원국들한테 강조했던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위기를 이 경각심을 올리기 위한 언론 성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지금까지 한 보름 동안 대북 제재, 뭐 안보리 결의 이후 대북 제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또 뭐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고 또 이제 핵실험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이 안보리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온 지 얼마 되질 않았으니까 일단 각국들이 그 안보리 제재 결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니까 아직까지는 북한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죠. 더군다나 나이 어린 김정은이 지금 사실은 좀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기왕 내친 김에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오기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데 아마 막상 제재가
본격화되면은 아마 상당히 아프고 아마 뭔가 각성을 할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 제재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핵실험을 만약에 한다거나 예. 미사일 발사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은 예. 유엔 안보리는 자동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안보리가. 예. 그래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게 되는데 지난번 대북 제재는 2270호는요.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약화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일 그리고 EU가 따로 추가 독자 제재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고 예. 보이콧에 대해서 이제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제재 대상을 확대했고 또 요번에 인력 송출 문제, 북한의 인력 예. 송출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를 포함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지금 한미일 3국과 EU가 하고 있는 어떤 추가 재정인 제재가 그 안보리 제재 결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모든 회원국들이 그걸 이행하라.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주 강력한 제재가 되는 거죠. 예. 네. 뭐 미국의 독자 제재로 인력 송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북한의 노동자가 해외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을 차단하겠다 이런 그렇죠. 이제 제재로 보이는데요. 이 제재의 대상을 놓고 또 논란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인력 송출 문제가 그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빠졌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요번에 그 2270호 결의에 보면은 북한이 수출하는 광물, 석탄을 비롯한 광물인데 그게 한 15억 달러에서 1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인력 송출이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한 실체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언론마다 뭐 숫자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10억 달러에서 약 한 20억 달러 정도까지도 추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요번에 이제 그 행정명령으로 제재에다 포함됐는데 문제는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 북한이 송출하니까 북한을 제재한다? 사실 북한을 제재하기는 쉽지는 않은 건데 문제는 그게 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하거나 고용하는 회사나 국가를 제재를 하는 게 예. 실효적인 거죠. 근데 가장 많이 그 노동자를 쓰고 있는 데가 중국과 러시아예요. 예. 그럼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중국을 제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에 동참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인력 송출 문제로서 이 송출을 차단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해 준다면은 크죠.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 내에 들어와 있는 그 북한 노동자들의 숫자가 가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동 지역만 해도 말이죠. 압록강 바로 건너 단동 지역만 해도 북한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웬만한 그 봉제 공장들이라든가 소규모 공장들이 그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주로 이제 벌목이라든가 나무를 베는 거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중국도 고민이 많죠. 북한 노동자를 끊으면은 그 기업들이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마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은 중국도 그런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왜냐하면 중국이 더 이상 북한 핵을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도 동참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워낙이 이제 큰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외화벌이 하는데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중국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죠. 18일이죠. 어제 수석 대표 회의를 하면서 한미중 3자 협의에 또 중국이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또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일단은 중국도 북한 핵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제재가 가져올 북한 불안정이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그 북한 핵 문제 심각성을 국제사회와 같이 공유한다. 그런 인식하에 책임대국으로서 이행한다는 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번에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미중 간의 대북 제재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부담스러운 거는 다 털어냈습니다. 털어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거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자기가 하겠다고 미국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부담스러운 거 다 떨어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중국에 어떻게 또 나올지 또 예.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그 안에서도 또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또 행동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그 북한이 만약에 그 미사일을 그러니까 핵무기 소형화하고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면은 예. 이 자체는 과거에 중국이 북핵 문제를 보는 인식을 완전히 전환시켜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무기가 중국을 향해 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과 일본, 한국 여기에 대한 언제든지 타격 가능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동북아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조그마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해 타산을 넘어가서 국가 전략 아니면 중국의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마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북한의 도발 또 그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또 미국의 제재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